안녕하세요. 부겐일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아성 다이소 창업자이자 회장이신 박정부님의 1,000원을 경영하라입니다. 박정부 회장은 국민가게 다이소 신화를 만들어낸 한국 균일가 사업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미국의 1달러 숍, 일본의 백엔숍과 차별화된 한국 균일가 숍의 원형을 만들고 3조의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남들이 은퇴 후를 계획할 45세에 무역업으로 도전을 시작하여 10년을 준비한 끝에 1997년 천호동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남다르게 시작한 다이소는 현재 1,500여 매장, 용인 남사와 부산의 최첨단 물류 허브센터, 32,000여 종의 상품으로 매일 100만 명의 고객이 찾는 국민 가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땀이 밴 소중한 1,000원의 가치를 상품 하나하나에 담아내는 일의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집요한 고민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는 신조로 고객에게는 놀라움과 감동을, 수많은 기업인에게는 영감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프롤로그 1,000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몇 년 전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지갑을 보여달라는 말에 적이 당황했다. 돈을 얼마나 갖고 다니나 궁금해서 그런가? 현금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넉넉히 갖고 다니는 편이었다. 나는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다. 기자는 뭔가 찾으려는 듯 고개를 숙여 지갑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 여기 있네요. 1,000원짜리 서너 장을 확인하고 기자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1,000원짜리 갖고 다니시나 해서요. 인터뷰 내내 1,000원짜리 상품의 가치에 대해 줄기차게 강조해놓고 혹시 지갑 속에 고액 것만 두둑이 넣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나는 지폐 사이에 꽂아놓은 것 말고도 신분증 사이에 딱지처럼 접어둔 1,000원짜리도 꺼내 보여주었다. 언제부터인가 지갑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두 장을 부적처럼 꼭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하찮을지 몰라도 균일가 숍을 하는 내게 1,000원은 특별했기 때문이다. 1,000원의 힘.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것은 지폐 4종과 동전 4종이다. 동전은 거의 쓰임이 없다 보니 지폐의 최소 단위인 1,000원권이 많이 사용된다. 1,000원은 그만큼 경제의 바탕이 되는 돈이기도 하다. 신용카드로 대부분 결제하는 요즘이지만 막상 1,000원짜리가 없어 불편한 적이 한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구형 자판기의 지폐 투입구는 1,000원짜리 지폐만 인식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아 먹거나 지하철 탑승권을 끊을 때, 음식점 주차장에서 발레 파킹 수고비를 지불할 때도 1,000원짜리 몇 장을 갖고 있으면 아주 요긴하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다른 지폐에 비해 1,000원은 너덜너덜하다.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두기 일쑤였고
옛날에는 급할 때 전화번호나 이름을 적기도 한다. 이래저래 몸으로 때우며 험한 꼴도 많이 본 지폐다. 마치 굳은 살이 박이고 손일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의 주름진 손 같다. 그래서 나는 1,000원을 좋아한다. 1,000원이야말로 성실함이 무엇인지, 땀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내게 묻는다. 어떻게 1,000원짜리 팔아서 3조 매출을 할 수 있죠? 아성 다이소가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1997년 1,000매장을 연 후 25년 동안 약 1만 배 이상 성장했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단기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꾸준히 사랑받았다. 물론 탄탄대로만 달려온 것은 아니다. 휘청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000원의 힘 때문이었다.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었듯 3조 매출도 1,000원짜리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10만원짜리 상품은 한 개만 팔아도 매출이 10만원이지만 1,000원짜리 상품은 100개를 팔아야 10만원이 된다. 100번 더 움직이고 100번 더 진열하고 100번 더 계산하고 100번 더 닦아야 가능한 일이다. 내게 1,000원이란 이처럼 매 순간 흘려야 하는 땀방울이고 그 땀방울이 만든 성실함이자 정직함이다. 기술이나 요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성취다. 2002년 1억 불 수출의 탑을 받았을 때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1억 불을 수출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해본 적이 없다고. 30센트, 40센트짜리가 모여 어느 날 1,000만 불, 2,000만 불이 되었고 5,000만 불, 1억 불이 되었을 뿐이다. 연매출 3조를 해야지 라든가 매장을 1,500개 오픈해야지 라는 목표도 세워본 적 없다. 그저 좋은 공간이 있으면 매장을 열었고 팔릴 만한 상품이 있으면 개발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당연한 것을 꾸준히 반복했던 것. 그것이 오늘날 아성 다이소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1,000원 한 장에 올인하다. 얼마 전 어느 조사에서 20대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다이소가 뽑혔다. 참 반가웠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 흔히들 요즘 젊은이들을 7포 세대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를 줄인 이생망이란 말도 유행이다. 수많은 젊은이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노력한다고 그만큼 결과가 나오나요? 하고 의심한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이들이 패배감과 상실감에 젖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성세대로서 무척 마음이 아프고 일말의 책임감도 느낀다.
흙수저였던 내가, 아니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무수저로 남들은 다 퇴직하는 45살에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내게 이 일을 어떻게 해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다름 아닌 천안 한 장에 올인했다고. 천안을 위해 정직하게 땀 흘렸던 것이 비법이었노라고. 천안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아성 다이소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2부는 아성 다이소가 균일과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담았다. 주위에서는 나를 현장 사령관이라고 부른다. 무엇보다 현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부에는 현장에서 내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화려하게 주목받는 며칠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끈기 있게 기본을 묵묵히 반복해온 순간들이 모여 이룬 결과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너무 늦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2022년 겨울 박정부. 파트 1.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45,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1980년대 중반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공장 앞마당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풍경이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급하게 회사 대문을 흔들었지만 굳게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파업이 내가 관리하는 생산 현장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198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는 민주화 열풍과 함께 기업에서도 노조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내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위장 취업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파업을 주도하면서 생산 책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현장의 지휘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노조가 결성되고 투쟁과 파업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모든 책임의 화살이 내게 날아왔다. 현장의 최고 책임자로 위장 취업자들의 선동과 파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경영진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다. 간부 회의라도 있는 날이면 입술이 마르고 피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차라리 해고를 당했더라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모멸감이었다. 전과 다르게 회의실에서도 가장 말석으로 밀려났고 회의 중에는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이었고 그곳에서만 한눈 팔지 않고 16년의 젊음을 고스란히 바쳤다. 생산 책임자로서 최적의 작업 조건과 생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말 하루가
48시간인 것처럼 일했다. 생산성과 수율, 품질 등 생산의 기본 체계를 만들어 설비를 안정시켰고 표준화 체계도 만들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동기들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다. 신입사원이 입사 6개월 만에 계장으로 승진한 사례는 회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케이스라고 했다. 창사 이래 최연소 생산 책임자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파업이 시작된 이후 나는 회사에서 가장 무능한 간부가 되었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일했다. 내 타고난 성격 탓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회사는 돌아가야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2년여 동안 계속되었고 나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다. 차라리 책임을 물어 해고당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회사는 비난의 화살을 던질지언정 업무적으로는 내 능력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아니, 그동안의 공로 때문에 차마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었을까? 이쯤에서 내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나는 사직서를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만두고 뭘 하려고 그러나? 사직서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사장이 한마디 했다. 당시 일본에 사는 동생이 기업 해외 연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일을 함께 해볼 작정이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내 얘기를 듣더니 알겠노라고 했다. 가족보다 먼저 죽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장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불현듯 아내와 두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늦게 결혼한 탓에 두 딸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다. 가족을 떠올리자 막막함이 밀려왔다. 내가 과연 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없다. 친척들 말에 의하면 9.28 서울 수복 때 북한군이 후퇴하며 아버지를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했단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회사 뒷문에 세워놓고 총살을 했다는 것이다. 그때 내 나이가 7살쯤 되었을까? 집은 폭격에 불타버려 아버지 사진 한 장 남은 게 없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가 그나마 삭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지셨지만 끼니를 제때 챙기는 것조차 힘겨운 나날이었다. 결국 우리 사형제는 외가로 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아버지가 안 계셔 힘든 시절을 보낸 나는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었다. 절대 가족보다 먼저 죽지 않겠노라고. 최소한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결혼할 때까지는 곁에 있겠노라고. 그런데 그런 결심이 무색하게도 끝을 알 수 없는 긴 어둠의 터널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가족을 지킬 것인가? 며칠이 지나도록 사장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나를 호출했다. 자네가 여길 나가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다고 꼭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걸세. 그래도 나와 함께하면 밥은 먹고 살지 않겠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퇴직을 만료하는 제안은 감사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 두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막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처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45. 과연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 전력 질주한 것 같았다. 좀 살살 달렸더라면 마음도 몸도 이렇게까지 고갈되진 않았을 텐데. 회사를 떠나며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남들의 시선 따위가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모든 에너지가 사라진 것처럼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다. 내 모든 것을 바쳤기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난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젊은 시절 열정을 바쳤던 회사를 퇴직하고 4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성공하기까지 이루어낸 과정과 신념을 담은 이 책은 고민하는 집요함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라는 에필로그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저자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하루도 여유 있게 살아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잘 달리고 있다고 해서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업이라서 남보다 많이 멀리 뛴 덕분에 지금의 다이소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 저도 다이소를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다이소의 경영 철학을 떠올리면서 쇼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좌우명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자. 위대한 구독 누르기는 상당한 행복을 끌어들이고 불멸의 좋아요 누르기는 엄청난 행운을 불러옵니다. 감사합니다.